네, 2026년 8월 20일 오전 11시 31분 최성민의 빌자 최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제 얼굴이 잘 보이시면 잘 보인다라고 1번 한번 쳐주시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아주 신기하고 좋은 뉴스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감사합니다.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기하고 좋은 뉴스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하고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요. 국채 시장에서는 사실은 10년물 금리가 4.7%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를 어떤 종목을 사라, 마라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한 3일 정도를 지냈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매수 규모,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뉴스가 공시가 되면서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부가 바이백을 왜 했느냐? 뭐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 1,500, 뭐 60원, 70원까지 갔을 때 세상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역시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부터 시작해서 우자 간에 좌우 간에 그냥 싸움, 이데올로기적 싸움, 뭐 역시 우리나라는 환율이 1,560원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살짝 기다려 보니까 좀 1,380원, 90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6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국채 바이백입니다. 지금 2배를 한다는 것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둘째는 로보틱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유니트리가 상장을 했고 하루 지나서 숫자가 또 금방 까먹었지만 한 450% 첫날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로보틱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로보틱스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그것을 또 벤치마크로 글로벌 로봇 회사가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셋째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오늘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이 되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이랑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는요. 가로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SK 하이닉스도 얘기하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것은 가로 열고 삼성전자 가로 닫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이나 마찬가지다.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먼저 공시했을 뿐이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도 당연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밸류,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가치를 많이 반영을 한 상태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미 말씀을 뭐 많이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를 하느냐, HBM 얘기를 하느냐. 예, 우리는 한 몇 개월만 지나고 한 1년만 지나도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HBM을 얘기하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만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펀드멘탈은 조금 나빠지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이냐. 펀드멘탈은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데 주주 환원 정책이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뭐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재무부가 나서서 시장에 있는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가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요거를 좀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연기금이 딱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삼성전자를 50조 원어치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팔 기회가 생겼네. 주식의 유동성이 늘어나겠네. 거래량도 늘어나겠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매입 한도를 늘렸어요. 늘렸다는 것은 뭡니까? 국채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이 더 생겼으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산다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금리는 내려간다는 뜻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요 뉴스, 앞으로 요 유동성을 제공하고 재무부가 국채 매입을 한다는 요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벤센트 재무장관은 취임 이후에 줄곧 10년물 금리를 자신의 성적표로 언급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이고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내리고 달러는 약세를 거고 주가 선물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글로벌로 따질 때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 정책보다 한 200배는 더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고요. 요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3000%로 한번 빠져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환율이 이제 1560원, 70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구가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뭐 이 정권은 망해야 된다, 뭐 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1390원 뭐 이렇습니다. 어쩌면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135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1250원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8년도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가보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차화정이 있었어요. 자동차, 화학, 그 정유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차화정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때 도쿄에 있을 때 런던에서 도쿄로 건너왔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됐냐? 기아가 어떻게 됐냐? 차화정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5배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환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내려갔었어요. 900원까지 내려갔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앉은 자리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도 원화가 1,500 얼마입니까? 60원, 70원에서 1,250원으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좀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큰 머리 굴리지 않고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더해 가면서 아카데믹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년에 어쩌면 제가 어쩌면이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어쩌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통합된 영업이익이 합해진 영업이익이 1,000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0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한 700조는 될 겁니다. 적어도. 그건 너무 작게 잡은 거고요. 그거는. 1,000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조를 달러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90% 이상은 달러일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 사가는데. 그러면 달러를 가져와요. 달러를 쇼핑백에 담아서 이제 딱 가져왔습니다. 1,000조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를 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기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임팩트가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한 건데요.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한테 투자 안 한다고. 너네 그때 관세 때문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왜 투자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좀 한 두세 개가 있잖아요. 맞죠? 미국에 투자도 좀 할 수 있을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미국에 원화가 1,570원대 투자하는 거하고 1,300원대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얘기가 다른 얘기죠.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죠. 물론 제가 볼 때는 1,300원도 비싸긴 합니다만 어쨌든 1,570원보다는 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고 수백 %가 상승하고 이제 벤치마크도 생기고 벤치마크라는 것은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유니트리가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트레이딩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LG그룹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한화그룹, 한화로보틱스도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보틱스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어저께 밤에 나왔던 그쵸?
뭐 이 그 SK 하이닉스의 40조 원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의 현금으로의 50%를 예, 환원하는 문제인데 잠깐만요. 여기다 이걸 좀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쓰나? 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에서 캐펙스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투자 재원을 뺀 것이 현금 흐름이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이 100원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를 50원을 한대. 그럼 50원이 남잖아요. 그 50원의 반을 환원한다는 거죠. 25원을. 그런데 영업 현금 흐름이 100원이야. 근데 투자를 100원을 한대. 그러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주주 환원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업 현금 OCF,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100원이야. 그다음에 KPEX 자본 지출을 50원을 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0원 남잖아요. 50원에서 반 25원을 환원한다는 건데 이 자본 지출 50원은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짜장면 먹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빌딩 진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거기다 때려 박으면 되잖아요. 많이 박으면 편하잖아요. 왜냐면 덜 줄 수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그럼 회사는 조금 뭐 유리해지나? 모르겠어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감각으로는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본 지출 항목에 어떤 회사를 M&A 비용을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외한 게 실질적인 캐펙스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100조를 주고 예를 드는 겁니다. 100조를 주고 미국에 있던 어떤 로봇 회사를 샀어요. SK 하이닉스가. 예를 드는 거예요. 100조를 주고 어느 회사 그 100조는 자본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 SK하이닉스 12%, 삼성전자도 이거 잘 안 보이네. 9% 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저께 뭐 바이오가 미국에서 좋았으니까 이제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건 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네. SK 하이닉스 네, 11.37%,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 매입이 굉장히 큰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HBM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본업이 잘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증권사의 HBM의 추정, 이 녹색을 보시면요, 훨씬 조사기관 전망치를 훨씬 웃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HBM의 수요가 2027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2028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 그, 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고 SK하이닉스가 이런 일이 있고 이 수급적인 측면을 빼고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HBM 수요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은 뭡니까? 부작용. 이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듯이 너무 비싸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AI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너무 비싸거나 약간 비싸도 AI 산업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쉽게 직관적으로 봐서 내가 암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한 사람당 1,000만 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너무 평화스럽고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암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당 10억에 판다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적정 가격으로 나도 이 암에 관련된 이 치료제를 팔면서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이 분들도 죽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얼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LTA, Long-Term Agreement로 약간 반영이 된 것이고요. 다시 수요로 넘어가서 2028년 HBM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아마 거의 한 가지입니다. 요번 9월 중순, 10월 중순에 그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클로우드라는 AI LLM을 운영하는 엔트로픽이 IPO를 잘하고 기업 공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매달 버는 돈이 늘어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돈은 많이 써서 자기네들이 AI 업계의 최고가 됐는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요.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유니트리에도 얘네들은 또 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보티스를 사람하라는 게 아니라 이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또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굉장히 큰 뉴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뉴스입니다. 좋습니다. 로봇 대기업이랑 엮인 로봇 회사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니트리도 상장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똑같은 얘기이고 삼성전자도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뉴스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은 어떠냐? 펀더멘탈도 여전히 좋지만 너무 비싸게 팔면 AI 산업 자체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최성민의 빅샷 유튜브 방송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